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화웨이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화웨이의 임원이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나닷컴에 따르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정보통신 박람회 연설에서 딩윈 화웨이 총재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5G망을 구축했지만 보급률,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면에서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5G 서비스의 문제점을 거짓, 미숙함, 수준 차이의 존재로 요약했습니다. 심지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5G는 전부 가짜다라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분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딩윈 총재는 중국의 통신 가입자들이 5G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5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도 거주 지역에 앵커 부스터 셀 환경이 없어 LTE급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부스터 셀은 5G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SKT가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화웨이도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급률은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셀프 디스가 더 주목받는 것은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딩윈 총재는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약 600mbps지만 중국은 절반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말까지 한국의 5G 사용자 수는 25%에 도달했지만 중국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신사는 5G 보급으로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의 5G망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사실 한국도 5G 서비스 관련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그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대체 중국의 5G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5G 관련 논란은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5G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가 2달 전에 발표한 전국 지하철의 5G 가용률은 평균 76.3%에 불과합니다. 이는 1시간 접속했을 때 46분을 5G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26%대에 불과했고 2호선도 64%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5G 통신이 되는 곳에서도 드라마틱한 속도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통신사들이 5G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G 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을 활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대역의 전파 도달거리가 3.5GHz의 15%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할당된 28GHz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내 현존하는 5G 기지국은 모두 3.5GHz인 셈입니다. 진정한 5G라고 할 수 있는 28GHz 대역이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광범위한 5G가 완벽하게 안착하지는 못했어도 특정 구간에서의 5G는 충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가스 계측기 제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은 지난달 5G 장비를 설치하고 공장에 협동 로봇 2대를 들였습니다. 5G 망을 이용해 수십 메가bps급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구현되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 1명이 18시간 이상 작업하는 도장 작업 시간이 4시간 반으로 단축됐고 모바일에서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불량률도 개선됐습니다. 5G가 아직 생활 공간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 속에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관련 콘텐츠 분야 역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수익이 작년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G 폰 보급률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 5년 내 게임, 비디오 콘텐츠, 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도 8,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G 네트워크와 모바일 콘텐츠의 상호 보완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S20 FE 출시 당시 게이밍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12를 공개하며 라이엇 게임즈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바일 버전 LOL 라이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G 관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분명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또다시 화웨이에 절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끊기도 하고 거래 제한도 두는 등 많은 압박을 줘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현금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경쟁사인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를 쓰지 않으면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보니 글릭 차장은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쓰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점을 전할 것이며 중국 대신 민주국가 기업들이 만든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균열을 내겠다는 미국의 전략으로, 바꿔 말하면 중국 장비 대신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하면 5G 망 구축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만간 미 국제개발처는 개발도상국의 직원들을 파견해 현지 정치인 관료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5G망 구축에 있어서도 중국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금 지원 혜택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ZTE 점유율은 50에서 60%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금까지 살포하면서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5G 장비가 현금 지원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다양한 압박 앞에 최악의 위기를 맞은 화웨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일 로이터 통신은 화웨이가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250억 위안이며 아너의 유통사인 디지털 차이나 그룹이나 샤오미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제재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프리미엄 제품에만 집중하면서 미국의 제재로부터 버틸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삼성전자와 세계 1, 2위를 다투던 경쟁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은 사실상 중저가형이 주력인데 화웨이가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한국이 경쟁하는 5G 시장에서 유독 조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애시당초 5G 관련 기술도 없기 때문에 관련 경쟁에 낄 능력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참여가 어렵다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 제재에 불참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을 자극하는 결정입니다. 분명한 일본 측의 악수로 보이는데요. 최근 일본은 미국과 방위비 협상까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화웨이 제재에 불참을 선언한 또 다른 이유로는 자국의 5G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기술 역량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해야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인들이 삼성전자에 갖는 열등감은 상당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에선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제품에 대해 선호도가 매우 낮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삼성의 로고 대신 브랜드명 갤럭시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일본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로고가 없는데요. 갤럭시 S6부터 일본판 제품에서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기업의 과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일본은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하는 악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5G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기술력의 반사 이익까지 맞게 된 삼성전자가 전세계 5G 장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